자,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자,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아무튼 힘들지만, 그래도 수요일은 우리 또 셀터 동지들은 빨간 장미, 그죠? 다행히 오늘 수요일 날 양봉을 만들어서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됩니다. 그죠? 주가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플러스를 내면 또 위안이 되잖아요. 자, 오늘은 그 지수로 한번 먼저 우리가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오늘 셀터 차트가 아니고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얼마나 이게 반가워요. 그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지수도 하락을 하고 아무튼 코스피도 지금 이제 5일 만에 장대 양봉. 자, 어저께 밑에 꼬리를 길게 단 모습이 결국은 단기점 저점을 인식하는 그죠? 그런 흐름이었다. 어제 장중 저점이 2180포인트대였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무튼 장대 양봉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여기서 완전히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그죠? 어쨌든 지금 셀트는 하락이 멈추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하락이, 물론 오늘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하락이 시장에 연동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부분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지수가 오르면서 비록 사실은 이게 요즘 셀트는 그렇잖아요. 그죠? 결국은 셀트도 좀 강하려면 프로그램이 강해야 돼요. 근데 오늘 시장은 사실은 오늘도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왔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한 종목만 강했어요. 근데 셀트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오늘 강하게 했어요? 오늘 연기금이 또 강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음이 그나마 플러스를 낸 거예요. 만약 오늘 연기금도 매수 안 했으면 셀트 그냥 약보합이나 강보합 수준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어쨌든 오늘 지수가 장대 양봉은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하락한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제가 어릴 때 그런 말씀 드려요.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장마가 지면, 그죠? 그런 거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논두렁이 비가 많이 오니까 농둑이 무너지잖아요. 그걸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거기다가 말뚝을 막 박습니다. 말뚝을, 그죠? 왜? 장마에 비가 많이 오니까 논두렁이 무너지지 말라고. 자, 오늘 이 장대 양봉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흘러내렸던 어쨌든 좋을 걸 아무것도 어제 미국 시장도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으로서 어쨌든 막았다. 근데 막았는 것은 오늘 시장에서 결국은 큰 의미는 없으니까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11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다고 그랬죠. 그죠? 순매수로 11일 만에. 근데 오늘은 대량 매수를 했어요. 근데 오늘 대량 매수를 한 이유는 큰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정부에서 반도체의 세액 공제를 그죠? 해주겠다. 그죠? 기존 대형사들은 8에서 15%. 또 소형사들은 중소형사들은 25%까지. 근데 그 부분에 근데 이제 사실은 막상 이쪽에 어떻게 보면 또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또 그죠? 정부의 정책 부분을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오늘 물론 외국인들이 막 매수를 했다 이 측면보다는 저는 단기적인 이제 주가를 항상 또 하락을 하면 반등을 줍니다. 그 외국인들이 단기 매매를 할 때 가장 단기 매매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거기에 삼성전자 마음껏 살 수 있고 마음껏 팔 수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단기 매매하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죠? 오늘 급등을 했다. 거기에 이제 카카오도 또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반도체의 세액 공제와 맞물리면서 그죠? 외국인들의 단기 매매 또 쇼커버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쇼커버라는 것은 공매도를 쳤는데 그죠?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이 나오면 거기서 또 주식을 사서 갚아줘야지 하락폭의 수익을 먹는 거니까. 코스피로 따지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2350에다가 공매도를 쳤다. 쭉 빠졌잖아. 그죠? 그럼 오늘 매수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 이제 단기적으로 하는 바닥을 형성하고 이익 실험을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번 반등이 물론 크게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 2300대 요 중반. 그죠? 이 정도 부분까지는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잘 체크하면 될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2,6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3일 연속 매수를 한 거예요. 아무튼 1월 2일 날도 매수, 어제도 매수, 오늘도 매수. 오늘 이제 매수가 가장 크게 매수를 한 거죠. 그죠? 근데 반대로 누가 다 팔았습니까? 기관들이 팔았는데, 금융투자가 오늘도 1,896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대부분의 셀트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대부분의 종목들을 금융투자는 매도를 했죠. 이게 뭐죠? 바로 연말에 12월 달에 들어왔던 금융투자 쪽에 배당 관련 물량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도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 이제 5일 연속. 그러니까 배당락 이후에 이틀 매도하고, 그죠? 그리고 월, 화, 수, 5일 했죠. 이번 주까지는 좀 나온다고 보면. 근데 오늘 특이한 부분은 이제 뭐냐 하면, 그동안에 주구장창 매도했던 이 투신 애들이 오늘 좀 약간 흥분을 한 것 같아요. 한 1,200억 정도 매수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연기금도 보편적으로 이제 연기금이 미국 나스닥 선물에 따라서 매매가 좀 이루어지긴 하지만은 오후장에 항상 미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연기금도 매수해요. 삼성전자도 보니까 조금 매수를 단기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돈 많은,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매매한 단기 매매. 근데 오늘 개별들은 썩 좋지 못했거든요. 그죠? 또 반도체 장비도 뭐 올라서 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금융투자 쪽은 1,896억 매도이지만 이거를 커버한 상세한 게 이제 투신 그리고 커너미너스 투신. 만약에 오늘 투신이 이렇게 뭐 1,000억 정도 안 샀으면 오늘도 외국 기관들 매도 잡히겠죠. 근데 이제 코스닥은 반대로 크게 매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이쪽 일부 뭐가 코스닥의 바이오 쪽, 그죠? 코스닥의 바이오 쪽은 오히려 좀 하락을 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의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크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오늘 LG 전자가 4.6% 급등, 카카오도 4.5% 급등,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4.3% 급등. 그러니까 오늘 IT,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IT와 반도체가 오늘 급등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오늘 뭐 카카오도 낙폭 가대 부분에서 LG전자도 어쨌든 애플카. 그죠? 그리고 이제 5장 되면서 지수가 오늘 37포인트인데 크게 상승을 하게 됐던 게 결국 이제 2차 전지 쪽도 LG에너지가 크게 하락을 했었지만 결국은 플러스로 끝냈잖아. 그죠? 이게 이제 지수의 상승에 좀 도움을 크게 준 것이다. 근데 오늘 보면은 삼성 바이오가 어제도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셀트는 뭐 플러스를 냈지만은 겨우 낸 거잖아. 그것도. 그죠? 오늘 그나마 연기금이 매수해서 플러스가 난 거지. 오늘 연기금 매수 안 했으면 셀트도 오늘 뭐 약보합이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행히 연기금이 샀고 그래서 그나마 올라왔지. 근데 이제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고 요즘 계속 보면은 사실 과거에는 바이오주들이 하락할 때 삼성바이오는 오히려 상승하거나 빠지지 않았잖아요. 또 올라갈 때는 자기 혼자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꼭 남을 데리고 내려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빠질 때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 좋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아무튼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삼성바이오가 계속적으로 그죠? 좀 바이오를 좀 끌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바이오 쪽은 사실은 셀트도 올랐지만 탄력적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특히 셀트가 좀 탄력적이려면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셀트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특별하게 뭐 기관들이 막 매수를 하거나 또 외국인들이 막 매수를 크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제 시장의 금융투자의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또 중심에 이제 신한하고 이쪽에 이제 JP모건이 그렇게 맞물려 있는 부분도 약간은 있기는 합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이제 NH라든지 이쪽 한투 그죠? 이쪽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우리 간단하게 보면,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얼마나 훌륭했냐 하면, 자, 오늘 일본도 지금 뭐예요? 1.45% 오늘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죠? 왜?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에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 방송에서 약간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어제 미국 시장에 급락을 했던 주식이 누굽니까? 테슬라예요. 그죠? 테슬라가 12.4%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테슬라예요. 여러분들. 지금 죽었습니다. 다. 제 옆에 주위에도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응? 거의 지금 반토막 다 났어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애플이에요. 어제 애플도 이제 저번 저점을 깨버렸어요. 이제 테슬라는 물론 많이 빠져 있지만은 앞으로는 테슬라도 테슬라지만은 보다는 애플이 더 이제 하락이 저는 깊을 것 같아요. 올해. 그런데 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애플과 테슬라는 뭐예요? IT와 자동차예요. 물론 이제 전기차에 뭐 좀 약간 여의 성장 부분이 있지만 IT와 자동차는 뭐예요? 경기 민감주죠. 그럼 이제 경기가 당연히 올해 침체라고 하고 안 좋은데 이슈들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애플도 결국은 뭐야? 실적이 나빠진다는 뜻이고, 응? 테슬라도 당연히 어제 뭐 하락했던 이유 중에 어제 장중에부터 나스닥이 움직였던 게 4분기 인도장이었잖아요. 그죠? 인도장. 시장의 전망치보다 크게 나였으니까. 바로 그거야. 그럼 미국 시장이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지킬 수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근데 힘들다는데 우리 시장도 그러면 그럴 수 있을까? 제가 다음에 강의 주말에 한번 제가 요 강의를 한번 할게요. 올해 시장에 대한 전망 부분이라든지 하고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이 10,000포인트 다우가 깨고 뭐 나스닥이 깨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을 주말 특강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스닥이 이거를 올해는 뭐 올해 연초에는 깨졌죠 이제 그죠? 뭐 1월이 됐든 아니면 2월이 됐든 그죠? 그런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완전히 가버리느냐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그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경기 침체보다는 미국이 연준은 연착륙을 시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시장이 크게 나쁘진 않다. 그래서 미국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주말에 특강을 한번 할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와서, 자, 오늘 이거 한번, 참, 이런 거 한번 차트만 보세요. 삼성전자, 장대 양봉. 그죠? 그러니까 이 장대 양봉의 의미는 단기적으로는 더 밀리지 않겠다. 이 저점을 깨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는 거예요. 자, 000660, 응? 하이닉스 20일 강하게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반도체니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가벼울 수 있겠죠. 응? 또 오늘 뭐 066570, 응? LG전자 강하게 장대 양봉, 카카오, 응? 장대 양봉. 이런 부분들의 의미는 결국은 우리가 상저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에서 어쨌든 단기적인 또 반등이 나오는 이런 부분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뭐예요? 결국은 우리 셀트도 바닥을 또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로서 셀트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은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16만 원을 다행히 오늘 살짝 올려 세운 부분에서는 그죠? 그나마 오늘도 장중에 저점이 최저치예요. 15만 6천 원까지. 그러니까 저번 9월달, 10월달 저점을 장중에 살짝 갈아치웠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나마 연기금의 도움으로 그죠? 오늘도 공매도 이놈들이 막 눌러서 공매도 누가? 삼성증권 누구? 자산운용사.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금융투자 쪽에 매도가 이렇게 거세게 이제 나오는 전체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오늘 보니까 한 2조 원 정도 매도를 했더라고요. 지금 금융투자가 전체 시장에 이제 12월 달에 한 3조 원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2조 원 정도 매도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12월 달 초부터 했던 배당 물량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이제 배당 물량은 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국인들의 반도체 강한 이런 매수를 보면서 오히려 금융투자 쪽도 매수 쪽으로 좀 이제 그죠? 프로그램 부분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셀트가 다행히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양봉 반응 만들었고 또 한 번 더 주가가 이렇게 4일 연속 엉봉을 빵빵빵 때렸지만 양봉 내고 바닥 만들고 쭉 올랐고 자 지금 빵빵빵 네 방 때렸죠. 오늘 양봉 냈죠. 그렇다고 오늘 뭐 셀트가 좋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양봉을 냈습니다. 그래도 많이 들지 않았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자 내일 수요일인데 근데 오늘 밤 어젯밤 저도 이제 자기 전에 미국 나스닥이 좀 올라서 아유 다행이다 내일 좀 주가가 오르겠구나 그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근데 웬걸 아침에 나 보니까 미국 시장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예요. 응? 테슬라가 막 그냥 박살 났더라고. 테슬라를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는 놈들 중에 테슬라 산 놈들이 많아요. 그죠? 셀트는 안 사도 테슬라는 사더라고. 바보 새끼들. 열심히 사서 한번 해봐. 자,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죠? 근데 항상 막차를 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양봉은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뭐 바닥이다 뭐 이렇게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도 하방 경직을 보였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방 경직을 이제 보이는 자 올해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적 부분에 대한 쑥쑥쑥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저는 반동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 부분에 이 하이닉스의 이런 부분도 약간 좀 가미되지 않았나. 그러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이번 타이밍에서 단기적으로 매도 타임 한번 잘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셀트는 시장이 어쨌든 바닥을 만든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이제 슬슬 몸을 풀기 시작을 할 것이다. 단 여기서 수급적으로 아직까지 이쪽에 누구야? 금융투자 쪽에 가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오늘 자 요거 다 기억하시고요. 어디 갔어? 자 오늘 아무튼 지금 금융투자가 1896억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도 좀 팔고 투신은 좀 샀고 연기금 좀 샀고 연기금 395억밖에 안 샀어. 그죠? 상호펀드는 오늘도 매수했는데 셀트는 이따가 한번 볼게요. 자 봅니다 이제. 자 오늘 좀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제는 뭐였어요? 어제는 램시마가 올해 1조 수출을 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셀트는 뭐 연일 근데 주가가 안 가니까 짜증은 나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는 거는 뭐예요? 참는 거는 뭐예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셀트가 반영이 안 됐지만 계속적으로 셀트는 뭡니까? 성장하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가장 큰 게 여러분 못 느끼시겠습니까? 셀트의 공매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걸 못 느끼겠어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그죠? JP 모건만 신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니 물량 가지고 여러분. 그 지금 최근에 공매도 치는 놈들이 누구예요? 그죠? 돈도 별로 없는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억지로 치고 앉았는 거예요. 주가 발목 잡기 위해서. 자, 그런데 어제도 그런 램시마가 1조 이상의 그죠? 수출을 한다는 게 램시마 제품 한 개 가지고 여러분 이제 1조만 되겠어요? 앞으로 1조 5천억 나갑니다. 한 종목 한 제품 가지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동안에 과거에 우리가 이런 그죠? 바이오시밀러 한 개 가지고 1조 5천억에 수출을 한다? 내수도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오늘 이 중동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히크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 램시마도 계약하고 이쪽도 계약하고 근데 지금 이제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죠? 이쪽에 이제 MMNF 국가 지역 그죠? 지역에 이쪽에서 이제 전적으로 뭘 해요?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셀트가 지금 시판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가 제품이 6개. 그죠?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또 뭐예요?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베그젤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금 보세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셀트가 허가도 안 난 램시마를 매출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나왔듯이 CTB43
스텔라라. 아직 허가 신청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뭐예요? 벌써 히그마는 우리가 판매할게.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과거에 계약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쪽에 중동 지역은 그만큼 시장 자체가 과거에는 좀 작은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좀 아시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건 추세지 않습니까?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동도 이제 뭐예요? 인구도 증가하고 또 인구 자체가 고령화가 되면서 그와 더불어서 중동은 또 뭐예요? 그죠? 요번에 우리가 카타르 그 누구죠? 축구 잘하는 애? 포르투갈에 축구 잘하는 애 있잖아요. 그죠? 걔도 2,700억의 뭡니까? 연봉을 받고 가잖아요. 야, 어떻게 2,700억을 받고 갑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자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자, 셀트,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그죠? 이쪽 중동에서는 1위 업체예요. 1위 업체. 그런 업체가 이 셀트의 제품을, 그죠? 독점 판매를 한다는 자체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셀트의 바이오 시밀러는 우리가 왜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뉴스도 한번 나왔죠. 우크라이나에서 셀트의 허주말을 그죠? 공급받는 거. 그만큼 셀트의 여러분들 바이오 시밀러는요. 세계적인 왜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램시마고요. 그 램시마가 지금 전 세계에 1조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1조 5천억이 될 것이고 3조가 될 것이고 5조가 됩니다. 왜? 램시마 SC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 가시죠? 거기에는 경쟁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보시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다. 자, 오늘 수급을 봅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들은 개공 관망이야. 오늘 뭐 열심히 누가 팔아요? 열심히 JP모건에서 돌리고 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7,000주밖에 안 팔았어요. 자, 개인들이 오늘 매도 들어왔었네요. 자, 오늘 기관들이 24,000주 매수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금융투자가 오늘도 매도를 했으니까. 지금 금융투자가 5일 연속 매도예요. 5일 연속. 이 5일 연속 매도는 삼성전자도 5일 연속 지금 매도예요. 금융투자가. 오늘 외국인들이 크게 샀으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고 기타 이제 다른 쪽에 샀으니까 주가가 급등한 거죠. 근데 셀트는 외국인이 안 샀으니까. 만약 셀트는 외국인들이 샀으면 급등했겠죠. 그죠? 자, 근데 오늘도 누가?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누구? 삼성증권. 근데 오늘 다행히 셀트는 뭐야? 생각지도 않은 연기금이 그냥 주식을 확 사버렸어요.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사지 않았는데. 그죠? 계속 주가가 뜬 거예요. 자, 계속 연기금 매수했고. 그죠? 그동안에 계속 주식 눌렀던 애들 누구야? 사모펀드 애들이야. 올해, 내내, 작년 내내, 올해. 또 지금 마찬가지로 뭘 통해서 지금 이제 얘들이 그나마 공매도 치면서 자 시장 금융투자 쪽은 시장 지수가 만약에 내일 오르든 내리든 떠나서 금융투자 쪽에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탄력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외국인이 팔 것 같아요? 팔 거 이렇게 없어, 얘들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면 자 삼성전자 오늘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외국인들 어제 이제 신호 보였죠. 30만 주. 오늘 300만 주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들이 300만 주 사니까 4% 급등하죠. 금융투자가 오늘 130만 주 팔았습니다. 어제도 170만 주 팔았죠. 오늘도 130만 주 팔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관들 오늘도 판 거예요. 개인들 3만 팔았죠. 근데 오늘 기금이 조금 사줬죠. 사모도 한 445억. 투신을 52만 주를 샀어요. 이 신호는 뭐냐? 얘들도 단기로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겠구나. 그럼 시장이 올라가겠구나. 그럼 내일은 과연 이제 금융투자가 이렇게 5일 연속 매도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내일도 모레도 크게 계속 앞으로 나올까? 저는 그거는 좀 일단락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셀트의 힘은 뭐야? 지금 셀트는 금융투자 쪽에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만약 내일 금융투자 수급이 매수가 들어온다. 셀트는 내일 크게 뜰 거예요. 왜? 그만큼 또 팔놈들은 없으니까. 팔놈들은. 아시겠죠? 자, 근데 오늘 이제 수급적인 내용을 보면 JP모건이 21,000주죠. 일방적으로 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한하고 JP는 매도도 프로그램, 매수도 프로그램이에요. 반면에 신한창구 쪽은 뭐예요? 5,000주 매수인데 얘들도 프로그램 매도를 쳤지만 또 5장에는 프로그램 매수를 좀 시키면서 그나마 올라왔죠. NH 의미 없죠? 오늘 매수 창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 매도 창고 쪽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은 JP모건이 프로그램을 눌렀다는 거. 그리고 여기 삼성 오늘 사고 팔고 했죠. 매도 부분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이 약간 매수 포지션을 취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뭘 해요? 공매도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수급이 크게 의미가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은 삼성증권밖에 없다. 그죠? 여기서 공매도가 멈춘 시점에서는 결국은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보세요. 이제 자, 오늘 보세요. 자, 오늘도 공매도 한 2만 주, 어제도 2만 주. 그러니까 최근에 공매도가 급격하게 나오고 어쨌든 오늘도 2만 주 나왔잖아요. 만약 오늘 공매도 2만 주가 없었으면 주가가 오히려 연기금의 매수로서 강했겠죠. 그래서 공매도 부분은 자산운용사, 금융투자와 연관이 된다. 근데 금융투자주 부분에서 배당 관련 물량은 지금 다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게 여러분 다른 건지 뭐냐 하면요. 과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당 관련 물량이 연기금도 많이 나왔었어요. 연기금 입장에서는 사실은 매수하는 거 배당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배당은 지금 연기금이 안 드러내고 있잖아요.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 과거에는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배당이 들어오니까 연기금도 배당 주식은 많이 팔았거든요. 지금 안 팔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자산운용사들만 지금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셀트리온을 10년 동안 공매도와, 그죠? 수급을 체크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공매도 아무도 몰랐을 때도.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내일은 어쨌든 이 16만원 요 전후를 이제 바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저는 오늘 밤도 이제 올해부터 밤으로 TV 출연을 해서 셀터 열심히 홍보합니다. 제가 시간대는 다음에 조금 더 셀터 안정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도 가서 열심히 셀터 홍보하고 오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오.